한 번쯤 겪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계속 이 바닥에 계실 거라면. 자, 세 번째, 사실 이게 가장 크죠. 이 부분 때문에 개미가 항상 늘 영원히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자, 두 번째는 너무 큰 확신. 보통 이런 큰 확신을 주식을 계속 하다 보면 한 번은 겪게 되는 건데, 보통 이것 때문에 크게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짜잘하게 올렸던 수익 여기서 한 번에 망합니다. 제가 2억 5천 말아먹은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확신의 경우에는 정보에 대한 확신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요게 있는데, 정보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면 뭐 지인에게 고급 정보라고 해서 주워들은 정보, 또는 뉴스에서 뿌려진 정보, 또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리딩해준 정보,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분석한 정보가 있겠죠. 내 경험에 대한 확신이라고 한다면 주로 이게 보통 테마주에서 생기는데, 주식시장에서 한 10년 정도 있다 보면 대세 상승장도 겪어보고요, 대세 하락장도 겪어봅니다. 그리고 웬만큼 있을 수 있는 어떤 패턴을 한 번씩은 겪게 돼요. 수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주가를 크게 움직이는 이벤트들이 있어요. 두 번의 대선도 있고요, 북한 문제, 미사일, 도발, 남북 경협, 그리고 전염병, 콜레라, AI,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이번에 코로나까지, 그리고 스포츠, 월드컵, 그리고 연예계, 대박그룹 탄생,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말 여러 가지 테마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주식시장에 있다 보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수년마다 발생하는 이벤트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봤던 그 기억들이 내 몸에 정말 선명하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특히나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던 테마라든가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 그런 테마일수록 더 강렬하게 기억 속에 남아있죠. 그래서 오랜 경험과 나만의 데이터에 의하면 어떤 확신이 드는 순간이 옵니다. 야, 그래? 이 이슈? 이 타이밍? 야, 지금이다. 그럼 이때 이 확신의 크기만큼 투자하게 되는데, 확신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정말 엄청난 자금을 퍼붓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아먹은 건데, 이게 확신이 진짜 너무 커요. 그러면 올인하게 됩니다. 내 여유 자금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다른 종목 다 매도해서 여유 자금을 마련하겠죠. 제일 먼저 가족들을 건들게 되죠. 너무 확실하니까. 아니, 이거 뭐 오를 거 뻔한데 그냥 돈 묵혀두면 아깝잖아요. 그렇게 가족들 돈 땡기고 대출을 받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건데, 저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는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신용거래 했고요, 주식담보 신용거래. 저도 신용 쪽은 건들 생각 자체를 안 했었는데, 너무 큰 확신 때문에 신용을 생전 처음 건드려봤고요, 생전 처음으로 깡통 쳐봤죠. 네, 이 세월 속에서 경험에 의한 이 데이터는 사실 배신을 하진 않아요. 오를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네, 저도 성공을 거두었다가 취해가지고 망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 데이터는 맞아요. 맞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결국 오를 겁니다. 네, 오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첫 번째 이유로 돌아갑니다. 욕심과 탐욕 때문에 수익 실현을 못해요. 수익 실현을 못해. 그러니까 이 목표가를 잡는 것도 내 데이터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그 부분을 적용해요. 야, 그때 이거 3배 올랐었나? 4배 올랐었나? 그래서 그 기대 수익률을 적용해버려요. 2배 올랐어도 이거는 뭐 아직 수익도 아닌 거야. 엄청난 수익인데, 야, 이거 뭐 이제 시작도 안 했네? 이제 시작이지 뭐.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을 했을 때, 내 판단이 맞았을 때 이제 취해버려요. 야, 그래, 내 말이 맞았어, 내 판단 맞았지, 봤어? 이게 나야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더 큰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정말 심하신 분들은 주택담보대출도 하시고 현금 서비스도 받으시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서 다 땡깁니다. 진짜 이건 한강으로 가는 지름길인데, 이게 생각과는 다르게 약간 평단가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깨달아야 되는데 개이득이라는 판단을 하게 돼요. 오케이, 개이득, 더 살 수 있어, 더 때려 붓습니다. 이러면 진짜 잘못되는 거예요. 진짜 바로 한강행 엘리트 코스예요. 이게 바로 한강행 풀코스. 자, 이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너무 큰 확신. 이건 뭐 한 번쯤 겪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계속 이 바닥에 계실 거라면. 언젠가 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1년 차 때 온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뭐 이렇게 데이터를 축적하는 단계고요. 그 전에 큰 손실 입으신 분들은 애매하게 큰 손실 보고 떠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근근히 제자리 걸음 그쯤에서 계속 거래하고 계신 분들은 한순간 옵니다. 확신하는 순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사실 이게 가장 크죠? 이 부분 때문에 개미가 항상 늘 영원히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 제가 이제 13년째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정보통이 꼭대기에 있다. 이게 내가 내린 답이다. 뭐 기업의 내부자 정보 이거는 뭐 당연한 거고 뭐 신의 성실의 원칙 이런 거 기업의 내부자 정보 이거 과연 진짜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는 거 맞나요? 이 기업의 내부자들이 고급 정보들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 앞으로 한 달, 일주일 내에 공시될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누구랑 대화하고 누구랑 밥 먹고 누구랑 통화하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거 다 감시할 수 있는 건가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불가능하죠. 모든 기업의 내부자들이 이렇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걸 모르면 벌어질 수 없는 주가의 흐름들이 항상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당사자가 매도하고 매수하고 타이밍에 맞춰서 그런다기보다는 그 주변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결국 그 고급 정보를 가진 상위 포식자들 그분들은 그냥 뉴스 내보내고 공시 내보내고 팔면 그만이에요. 이 바닥에서 제가 느낀 주식시장 최상위 포식자들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한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대북주로 흥하고 대북주로 망했거든요. 2억 5천 벌고 2억 5천 해먹은 곳이 바로 여긴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 이거 그냥 취소하겠다 나 안 해 했던 그날 그리고 하노이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마저 쫑났을 때 바로 그 전날에 트럼프가 개소리하기 바로 전날 정확히 얘기하면 전 거래일 그때 그 전체 테마 대북주 테마 모든 각각 종목 전체적으로 엄청난 신용자금이 쭉 빠져나가요. 개인들이 볼 땐 굉장히 돌발적이고 이걸 어떻게 알아? 할 만큼의 예측 불가한 일들이 있던 전날조차도 빠져나가는 돈이 있어요. 운이 좋게야 나간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쭉 빠져나간 흔적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보고 이 최상위 그분들은 상상 이상이다. 진짜로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걸 모르면 이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쭉 빠져나옵니다. 비단 기업의 내부자들 뿐만 아니라 어떤 한 국가의 정상이 발표를 하기 전에 어쨌든 뭐 발표를 하기 전에 참모단 그분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참모단을 정보통으로 가지고 있는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음모론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없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 그런 최상위 정보통이 존재한다는 게 저의 어떤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자, 주식시장에 뭐 선물 옵션, 파생시장까지 다 더하면 뭐 수십조, 수백조가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이 판에 이 정도 플레이어는 존재한다. 그게 제 판단입니다. 결국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고 이 최상위 꼭대기에 있는 정보통들이 계속해서 수익을 챙길 거고 너무 쉬운 싸움 나머지는 그냥 운 좋은 개미들은 같이 챙길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보통 손해가 더 크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들은 계속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우리 호구들이 어쩌다 이렇게 수익을 챙겼을 때 이걸 행운이라고 생각해야지 야 이거 내 실력이다 라고 이렇게 자만하는 순간 바로 조지는 거예요. 물론 지속적으로 이 시장에서 꾸준히 수익을 챙기면서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본 적은 없지만 분명히 있으시겠죠?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정보통 없이 본인의 판단과 어떤 본인의 경험, 자기만의 원칙으로 계속 꾸준한 수익을 거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기계적인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약간 감정이 보통 사람 같지는 않을 거예요. 약간 사이코패스 그 뭐랄까 그냥 일반인들과는 다른 감정 시스템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주포라고 하죠. 세력이라고도 하고 그분들에게는 어떤 빅데이터가 있겠죠. 수십 년간 축적된 데이터. 이 정도 주가에서 이 정도 뉴스면 이렇게 반응하더라. 대중들이 이 정도 뉴스와 이 정도 급락이면은 이렇게 행동하더라 하는 데이터. 이런 수십 년간의 데이터 과연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이곳은 우리 개미들이 항상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개미 지옥입니다. 여러분, 주식 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수익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멈출 수 없다는 걸. 깡통 차는 그날까지 멈출 수 없을 겁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제 채널은 주식쟁이들이 이렇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조금 채워보고 싶고요. 우리의 어떤 기쁨과 슬픔이 더 많겠죠? 네,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그런 채널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투!